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 네. 3월도 거의 다 가는군요. 오늘 그 애플페이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해보려고 결제를 딱 했더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진짜 빠른데 하고 있는데 결제 실패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보셨나요? 내용을? 그 삼성이랑 신세계 이마트 정도만 빠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것 같던데 한 번쯤은 뭐 사용하시는 분 현대카드 가지고 계시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주 난리네요. 그것 때문에 현대카드를 이제 발급을 추가로 받으려고 그 와이프를 주려고 가족카드 신청이랑 막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전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네. 다 그냥 돌려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인기가 많은데 사실 우리랑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이스님이 뭐 질문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뭐 질문부터 읽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산뜻하게 마케팅을 옛날에 하고 다시 시작하려는데 예전에는 마켓에서 상호 검색하면 일반 검색에도 광고 안 해도 노출됐는데 요즘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 되면 답변 부탁드린다고요? 상호를 검색하면, 그러니까 미니샵명 얘기하는 거죠. 미니샵명 검색하면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나오실 텐데요. 근데 뭔가 이상하네. 근데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건 저도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의 검색이 조금 더 강화됐기 때문에 브랜드 영역에 내 상호랑 뭐 비슷한 뭐 상품의 시리즈명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검색 결과에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상한 광고 애들이 먼저 이제 막 다 나오죠. 그죠? 무분별한 것들은 좀 걷어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G마켓, 옥션은 괜찮아요. 옥션은 괜찮은데, G마켓의 현재 로직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싫은 소리를 엄청 많이 하려고 준비해 놨다가 가슴 속에 싹 묻었어요. 누워서 침을 뱉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묻었는데, 요즘에 검색 결과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구분 자체가 없죠. 구분 자체가 없고 뭐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하고 최근에 제가 장담하는데 2.0이 훨씬 더 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1.0을 파시는 분들은 최근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2.0이 엄청 위로 올라오는구나. 몇 개 안 팔아도. 이제 차등이 뭐 균일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1.0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가중치를 이제 만진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그랬거든요. 가중치를 만졌기 때문에 지금 2.0이 훨씬 더 위로 나오는 형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열받으면 2.0으로 등록을 하는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객의 구매 패턴이 더 중요하지. 정책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에 바꿔버리면 구매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형태 그리고 정책이 완벽하게 나오면 그때 돼서 움직이셔도 크게 늦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인사를 뭐 알아서들 하시고요. 뭐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질문 읽었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많은 거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G마켓 옥션 랭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위 노출 관련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장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뭐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가이드를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 판매하는 거를 사례를 들어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제 철학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같이 정립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첫 장표에 뭘 넣어놨냐면 뭐 마인드맵 요즘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길래 뭐 프로그램 무료로 쓰는 거 없어요. 아이폰에 있던데요. 네. 아이폰에 프리폼인가 뭔가 그거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요 보면 이제 가운데 이제 상위 노출을 갖다 놨잖아요.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내가 상위 노출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1차선이 이렇게 있죠. 1차선. 당연히 1등을 목표로 가시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1등 하는 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으시죠.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성취감이잖아요. 성취감. 아니에요? 성취감이잖아요. 뭔가 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 그걸로 인해서 매출 상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가면 또 광고비도 절약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
고객의 어떤 피드백을 자꾸 듣다 보면 조금 더 내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고를 소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막중한 이 의무죠. 그죠? 그런 걸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꿈꾼다. 저는 좀 이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좀 1차적으로, 여기 1차적이요. 1차적인 거에서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브랜딩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멀리 갖다 놨어요. 이렇게 멀리.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멀리 갖다 놓은 거거든요. 뭐 1등 한다고 상위 노출 된다 그래서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꽤 오랜 기간 유지를 해야 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여기다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놓는데, 뭐 상위 노출을 하려는 이유가 뭐 따로 이렇게 또 있으세요? 뭐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이래서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한다. 뭐 거의 대부분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막 그런 거잖아요. 네이버에 이제 막 상위 노출을 하고 싶고, 쿠팡에도 상위 판매자가 되고 싶고, 그거를 그렇게 갖다 놓으면은 되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상 가보면 이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내 상품이 까딱해서 2등이라도 가는 순간에, 진짜 2등이라도 가는 순간에 막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1등이었는데 2등이 됐다 말하면서 막 그 3등까지 내려가고 5등까지 내려가면 마치 인생이 망한 것처럼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1등이었는데 5등으로 내려갔다고. 그 말 들을 때가 제일 화가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1등 하다 15위권 정도로 날라갔다. 야, 1페이지 중단이잖아요. 뭐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 듯이 얘기를 하네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으실 텐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죠. 당사자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판매나 클릭수나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광고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클릭수를 받아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면 클릭과 전환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나는 클릭만 많이 받으면 물건이 많이 나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수치냐라고 한다면 100에 10%의 전환이 되고 있는데 1000클릭을 받아서 10%면 10배의 성장이 일어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100클릭을 받고 있다가 상위 노출이 되면 1000클릭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한 150클릭 정도가 되는 거죠. 한 50%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은 150클릭이면 10개 나가던 게 15개 정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정도 더 나가는다라고. 이런 개념 안에서는. 그러면 나는 내가 상위 노출이 되면은 더 많이 팔리겠지라고 하는 건, 이 얘기를 거꾸로 이제 수치상으로 뭐 우리끼리 마케팅 용어로 해보면 내가 상위 노출이 되면은 전환율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과연 그게 정답일까라고 하면 그건 틀린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클릭수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약간은 무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전제에 깔고. 자, 그러면 1등이 됐어요. 계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1등이 있을까? 없습니다. 나는 그 1등이 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냐면 1등 하다가 3등이 됐잖아요. 3등이 되고 5등이 되고 15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는 행동이 뭐가 있으세요? 네,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죠. 내가 1등을 하고 있다가 순위권이 쳐졌어. 5등, 15등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 맨 처음 하는 행동이 뭐세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난 안 해봐서 몰라요, 이러지 말고.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상위 판매자였다가 순위가 원하는 순위에 딱 갔다가 어느 정도 좀 떨어졌어. 그 다음에 바로 하는 행위가 뭐가 있으세요? 광고를 올린다. 정훈케이님이 첫 번째로. 그리고요, 광고비를 올린다고, 아니면 광고의 순위를 올린다고요. 뭐 다른 이야기 둘 다 올린다라고. 뭐 나는 분석을 한다. 아이스님 통계를 낸다. 로그 분석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 비교가 가격 비교를 만들어서 올라. 이거 네이버가 아닙니다. 여기는. 네. 광고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광고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지. 순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이 좀 깨졌나 안 깨졌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죠. 가격을 내려서 조져버린다. 이런 표현 별론가요? 조져버린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면서 가격을 팍 하고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명이랑 이미지 같은 걸로 막 수정하면서 어떻게든 핑계를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근본적인 해결인 거죠. 1등이 됐다가 5등이 됐다가 다시 3등이 됐다가 1등이 됐다가 또 3등이 됐다가 5등이 됐다가 이거는 유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하면 클릭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클릭수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어느 순간은 저놈이 많이 팔았고 어느 순간은 내 놈이 많이 팔았으니까 이 순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걸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다 따진다라고 하면은 너무 긴 얘기가 되니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당연히 광고의 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아, 내 노출이 좀 떨어졌나? 그러면서 이제 노출을 봤는데 노출에도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상품명이랑 이미지까지 수정하고 있어. 막 이거는 조금은 힘든 이야기야. 그걸 수정한다 그래서 과연 3등, 5등에 있었던 게 1등이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게 계속 1등으로 알박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들보다 내가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사은품 껴 넣어주는 거. 보통 가격이 비슷하거나 상품의 스펙이 비슷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사은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이런 것들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걸어주는 거죠. 뭐 1+1을 한다든가 2+1을 한다든가 뭐 등등등의 행사들,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건데 가격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면 객단가 매출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순위가 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1등을 하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상위 노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디벨롭은 무조건 필요한 거다. 난 지금 이 상품의 공급의 기준,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 거겠죠. 공급의 기준이 적정 수준인가? 정말 소름 끼치는 판가를 형성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 공급가가 받쳐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영업적으로 내가 지금 그게 가능한 건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상품이 상대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펙을 갖춘 상품인 건가? 그런 구성인가? 등등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 수정하고 뭐 근본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수정한다라고 해서 이 순위가 3순위에 있던 게 1등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냐? 이건 굉장히 힘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취감 인정하죠. 1등 하잖아요. 기분 겁내 좋아요. 네, 저는 상위 판매자입니다. 네, 엄청 좋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대신에 뭐가 커지냐면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불안감이. 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게 떨어지면 매출이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매출은 스스로가 떨어뜨렸잖아요. 뭘로? 판가를 수정하면서, 가격을 내려버리면서, 내가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주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 저항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소시키면서 내가 그 성취감을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순위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해. 이 세 가지가 지금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진짜 뭔가 망해버리고 뭐 갑자기 내가 막 이상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은 요게 순위가 떨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1등과 5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1등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광고비를 또 절약할 수 있을까? 아니요. 더 쓰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줄까요? 어떤 기저귀를 파시는 분이, 어떤 기저귀예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기저귀를 파시는 분인데 광고를 월에 얼마 정도 쓰시냐면, 제가 딱 열어갖고 봤는데 1,500만 원을 쓰세요. 그 한 아이템에 1,5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 상위 판매자입니다. 1등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딱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허들을 높게 형성하려고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광고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못 버티게 만들겠다. 저마진 시장이거든요. 기저귀가. 파는 사람이 더 팔고 유명한 상품 더 나갑니다. 브랜드일수록. 그런 구조를 잡고 있는 건데, 거의 그래서 대기업이 하죠.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물티슈 시장 똑같아요. 그렇게 딱 잡고 있는데 신규 판매자가 그걸 만들어서 이게 널널널 광고비가 싸면 진입이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한 클릭당 가격을 2,800원까지 올려놓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내린대요. 죽어도 안 내리겠대. 이거 사장님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뭐 굳이 왜 기업한테 좋은 일을 시키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먹혀요. 자기는 그걸 유지하겠대. 더 올라가도 된대. 상관없대. 이거는 왜 이런 구조가 나오냐를 잘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파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마진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똔찐 쳐도 상관없어요. 약간의 손해도 괜찮아. 근데 그 기업이 원하는 매출의 볼륨을 형성하잖아요. 그걸 딱 해서 분기별로 뭐 월정산 이렇게 받으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매출 성공하셨네요. 그러면 성과급을 뒤로 백마진을 줘요. 이해하시죠?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허들만 높여내면 자기는 고정적으로 기업에서 받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뭐 백마진이라 표현할 수 있고 뭐 성과는 그거 뭐 기업의 논리니까 그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고비는 절약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착한 사람이야 제가 상위에 올라가면 광고가 어느 정도 저는 4등에 맞춰놓거든요. 4등에 맞춰놓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1등이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저는 4등으로 맞춥니다. 광고비를 계속해서 제가 내려요. 근데 또 신규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저를 어지럽힙니다. 저를 막 7순위, 8순위까지 밀어요. 제 위로 올라온 거죠. 그냥 둬요. 맘대로 해라. 쓰다가 나가겠지. 왜? 상품성은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상품이 근본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선호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광고비를 쓴다라고 해서 그걸 유지시키면서 매출 상승도 시키면서 1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상품 자체가 이상하면. 선호도에 못 맞춘 상품은 이미 져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위 노출이 됐어. 그럼 재고가 이제 막 소진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난 돈은 있냐라는 얘기죠. 곱하기 몇 정도를 해야 과연 이걸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그거 했다고 했죠. 셀러 공간 카페 정모 이제 끝나고서 어느 사장님이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쭉 오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직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직매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보통 직매, 일반적인 직매는 가능해요. 뭐 편의점에 뭐 물건 납품한다거나 아니면 면세점에 물건 납품한다거나 뭐 종합몰에 내가 홈쇼핑 하려고 뭐 상품을 넣으면 이런 계약 관계의 직매는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직매의 개념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아이템은 기준으로 뭐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거를 다 끌어안고서 2배, 3배, 4배 입고를 한다라고 치면 결국에는 그거에 곱하기 2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내가 상위 노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재고의 확보가 그만큼 2배, 3배가 돼야 되는데 회전량에 따라서 그게 이제 배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걸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상위 노출이 되면 과연 내가 이 재고를 잘 순환시킬 수 있는 자금력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인력도 그렇고요. 늘 문제가 됐던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가 창업을 할 때 어떤 특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그 부츠가 그때 유행할 때거든요. 어그 호주산의 그 어그인데 그냥 중국에서 어그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 뒤에다 그때 이미테이션 워낙 많이 팔 때니까 어그를 붙인 거예요. 뒤에 라벨만. 요걸 붙여갖고 싸게 파니까 난리가 난 거죠. 뭐 말도 안 되게 나가기 시작하면 막 1000족씩 나가요. 근데 그걸 배달을 못한 거예요. 왜? 재고가 없으니까. 못 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마켓에서 전화 다 해가지고 취소를 다 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한 200~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 회전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은 갖고 있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상품의 발전과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데 재투자의 개념인 거거든요. 너무 그 프리미엄한 상품 쪽으로 눈높이를 올리기 시작하면 나 혼자 고객은 원하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가격을 비싼 상품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어느 정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하면 진짜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걸까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나서 그냥 상품을 발전시킨 다음에 공급가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비싼 상품을 내가 팔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거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 상품을 살 때 이건 무조건 이걸 보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 되게 기술력을 투여해서 뭐 개선을 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되게 막 거추장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막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부속품들, 액세서리들 막 이런 것들 막 발전시키는 분들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근본에 더 가까워지셔야 되고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깊게 하셔야 됩니다. 깊게. 그리고 CS나 후기 평점이 생기면 그런 것들도 다 수정하셔야 되고 상태 페이지도 또 수정하셔야 되고 이때 하는 거예요. 상태 페이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리고 막 평점 뭐 통계 로그 분석 이런 거 보면 키워드가 바뀐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상품명 수정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수정하면 바로 망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서 내가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거치시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이 1년의 과정을 꾸준하게 했더니 내 상품이 브랜딩도 되고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리 못해도 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3년 정도를 지속하고요. 5년 정도를 했을 때 그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뭔가 접었다. 그렇게 뭐 브랜딩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 상품은 지속 발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 힘들죠. 그래서 1년 안에 상품 뭔가 변화를 준다라는 건 도박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유모차나 뭐 이런 것들 상품 뭐 가전 이런 것들 보면 1년의 데이터를 쌓아갖고 사람들이 이건 진짜로 원하는구나 하면 딱 그 부분만 수정을 해갖고 신제품을 딱 런칭하는 해요. 그죠? 버전 2, 버전 3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걸 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시장에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 노출할 수 있는 기준이랑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 고객이 생각하는 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기준으로 가면 엉뚱한 데로 간다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던 거예요. 뭐 선호도 검색 키워드의 기준이 이런 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구매하는 어떤 패턴이 선호도의 기준이 이거야. 그럼 그쪽으로 가면서 얘를 잘 맞춰 고객 니즈도 잘 맞춰서 이게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한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발전은 나이스한데 그냥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불편해 이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가 그걸 주관적인 견해로 수정하는 순간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확률이 높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넘어가 보죠. 마인드를 잡았으니까. 품절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죠. 상품명과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는 지금 이제 똑같은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부분 다를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어. 근데 근본이 똑같아요. 근본이. 그리고 카테고리 기준으로 형성이 된 거고요. 그죠? 짝짝짝 만들다가 중분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소분류로 쪼개서 그걸 마지막에 세 분류까지 쪼갰다가 세 분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접고 소분류까지만 싹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속성이 추가될 거고 브랜드랑 제조사에 대한 개념이 생길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가 형성돼 있는 뭐 이런 정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명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지마켓 옥션 이야기죠. 그렇죠? 11번가 인터파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카테고리 기준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 기준의 AI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런 검색과 저런 검색을 자꾸 교차로 막 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봇이 인지를 하고 그 검색의 기준에 맞는 카테고리를 매칭시킵니다.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뭐 인정하는 카테고리에 있겠지만 어느 시장에 가보면 어느 카테고리 가보면 나는 왜 이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없던 상태에서 지금 꽤 한 5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스토어팜 기준으로 지금은 그 스마트 스토어지만 그때부터 한 6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서 카테고리의 개선도 일어났고 그게 AI 기준으로 뭔가 맞춰진 거죠. 위에 있는 건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라면 이건 사람이 수작업을 합니다. 컴퓨터로 처음에 작업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분류의 작업들은 거의 대부분 수작업입니다. 수작업.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패턴과 속성이 존재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뭔가 픽스된 기준으로 해갖고 조합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순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G마켓 옵션은 만약에 수정이 가능해도 순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미지를 수정해도 뭔가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 등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공정하고 뭔가 순위권으로 올려놓으면 그래도 계속해서 판매가 일어나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넘실거림이 조금 덜한 시장이 위에 있는 시장, 넘실거림이 꽤 심한 시장이 요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큰 의미는 없더라. 네, 큰 의미는 없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세 개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 네, 뭐죠? 도시? 그건 안 쓰는 게 좋겠죠? 네.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라고 해서 등록이 기반이 돼요. 등록이. 근데 요즘에는 다 등록을 잘 하셔서 등록 점수는 거의 다 만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2.0과 1.0은 등록에 어떻게 보면은 등급이 다른 거죠. 족보가 다른 거예요. 1.0은 평민, 뭐 2.0은 귀족,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으로 등록한 게 무조건 위로 나오는, 태생이 달라. 그냥 위로 나오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매 점수가 이렇게 붙는다.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지는데, 그러면 얼마 동안의 기간이냐 하면 보통 3일에서 7일, 이거를 1할 계산해서 1시간 기준 텀으로 해갖고 판매량 그리고 매출액,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입금자 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건 주문 건수와 매출액 이렇게 보는데, 매출액이 당연히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1등입니다. 매출액이 1등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점수의 배송 응대 후기 이렇게 했는데, 뭐 배송 응대 후기는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고객 혜택 점수에 뭐 두 개 사면 몇 개 할인, 후원, 그다음에 뭐 마일리지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판매자 할인 등등등이 있는데, 보통은 이게 전부 다 4살 깎아먹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걸 하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리스팅 광고, 뭐 광고 구매 점수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키워드 광고한다고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나 포커스를 단 사람들이 영역에 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 자체를 뭐 돈을 쓴다고 해서 이게 위로 확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다음에 검색 정확도 지수라고 하는 건 검색했을 때 어떤 카테고리가 먼저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네. 어느 카테고리가 나한테 좀 더 유리한 거냐, 그러니까 정확도라고 표현하니까 이 상품에는 무조건 여기다 등록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카테고리와 검색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연결지어져 있는 카테고리에 내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주요 키워드 한 3개 정도만 추려서 그걸 검색창에 검색해보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1등, 2등, 3등, 4등을 클릭해보면서 어떤 카테고리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나는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쉽게 보여지겠죠. 우측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릭수, 실적 지수,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런 게 떴어요. 유튜브에 뭐 그런 게 떴죠? 그 세 글자 사이트 공개하진 않아요. 세 글자 사이트에 뭐가 나왔냐면 등록 점수가 있고 신상품 순위 있고 그다음에 클릭수 있고 실적 지수 있었고 후기 점수 있었어요. 근데 배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등록 점수는 맥스가 거의 한 27점, 평균 25점 받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21점에서 25점 사이를 받고 있는 걸 눈으로 봤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네, 그게 진짜 팩트의 그 점수인 건지. 그다음에 그 신상품 순의 점수는 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점? 네, 맥스가.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숫자를 쭉 봤더니만 300점, 200점, 100점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비율이 300점, 200점, 100점? 이렇게, 그러니까 가중치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클릭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유요타 뭐 우리는 새로운 로직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톡톡으로 엄청나게 오는 거잖아요. 문자로도 오고 이제 메일로도 오고.
잘못 신청했다가는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어뷰징만 되고 그런 것들인 건데 클릭수의 점수에 대한 배점이 굉장히 높았었던 거죠. 근데 네이버는 예전부터 어떤 행동들을 해왔냐면 블로그의 상위 노출을 지정할 때도 그 패턴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적용시키면서 뭐 검색어를 정확도가 굉장히 유행이었을 때는 검색어를 얼마나 게시글에 더 많이 넣었느냐. 그래서 예전에 뭐 빨간 기아 같은 거 파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 빨간 기아 뭔지 아시죠? 기아 빨간 거 기아. 예. 그거 파시던 분들은 막 흰색 글씨로 막 이거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빨간 기아를 막 흰색으로 막 엄청나게 그 게시글에다가 막 때려 넣은 다음에 그걸로 막 상위 노출시키고 막 그랬던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장보 지금 뭐 그 HK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문장보를 막 갖다 붙여야 되고 막 느낌표 막 이렇게 했다가 대가로를 붙였다 빼라 그랬다가 뒤에 뭐 붙이지 말라 그랬다가 별의별 패턴을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그게 상위 노출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게 상위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받는 클릭수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면서 페이지 뷰를 보고 그 블로그 통보에 보면 나오죠. 한 명이 들어와서 몇 개의 게시글을 봤나? 그리고 여기에서 카테고리 이동이 됐나? 점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엮인 글로 표현을 하나? 그러면 댓글을 얼마나 받았나? 좋아요를 얼마나 받았나?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런 접수의 합산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네. 이게 뭐가 달라요? 그 로직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잘하셨고 그 다음에 블로그의 어떤 로직이나 이런 것들 좀 잘하시는 분들이 쇼핑을 잘합니다. 네. 그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일반적인 이런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와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의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건 생물적인 거고 이거는 되게 수학적인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도 수학적인 거예요. 다만 그 수학의 공식이 가중치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걸 공개하지 않고 스스로 그 안에서 바꿔가면서 롤링을 시키기 때문에 와 우리가 정처 없이 그 파도에 휩쓸리면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여기처럼 만약에 그런 가중치를 손대지 않고 가만히 픽스된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 자체도 여기랑 크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크게 다르다 이질적이다 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는 않겠죠.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거를 계속 바꾸고 가중치를 서로 뭐 예를 들어 아까 보였던 뭐 클릭수 실적 지수 구매 평수 이 세 가지 중에 가중치를 만약에 300, 200, 100이었던 거를 거꾸로 100이었던 걸 300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쳐보세요. 거꾸로 가중치를 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후기에 누적순이 좋은 사람이 상위에 노출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상품명 패턴 맞춰놓고 클릭수만 좋으면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걸 자체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네, 전환이야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클릭 많이 받고 전환이 많이 일어나면 상위에 노출됩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환율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겠죠. 전환율이 좋은 상품이 위로 올라갑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 네. 자, G마켓 상품 노출 지수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방금 건 네이버 얘기입니다. G마켓 옥션은 전환율이 좋은 상품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G마켓 상품 노출 지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제 써있죠. 3일간의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일 동안 보통 비슷한 클릭수를 받을 거란 말이죠. 광고는 거기서 거기니까. 거의 비슷한 클릭수를 받을 건데 누가 더 전환이 좋은 상품이냐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누가 더 좋은 상품이냐, 고객이 더 원하는 상품이냐. 그래서 그 1.0의 폐지나 이런 것들을 G마켓 옥션이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는 예전에 제가 품질지수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단에 있는 상품들을 봐라. 상단에 있는 상품들을 보면 1.0 코드에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 순위가 1순위에서 한 10순위 끼는 자기들끼리만 먹는다. AM 제도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뭐 행사를 밀어주거나 이런 게 없을 때 봐라 1등부터 10등까지 그대로 있다. 이게 왜 이러냐라고 이걸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고객이 원하니까 청바지 한 개의 카테고리에 한 개 코드죠. 거기다가 일자 청바지, 부츠컷 청바지, 와이드 청바지, 구제 청바지, 나팔바지, 스키니, 반바지 뭐 다 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코드의 수큐가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프라인에 청바지 집을 갔는데
모든 청바지가 있는 것처럼 G마켓에 쇼핑을 하러 오면 쇼핑의 시간이 한 코드를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면 내피셜이 아니에요. 공개된 자료예요. 거기에 28분이 걸린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28분. 맞을 거예요. 28분 17초인가? 제 기억으로 그런데 24분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1시간을 쇼핑한다라고 기준을 딱 봤을 때 몇 개의 코드를 볼 수 있는 거냐면 꼴랑 3개 코드 보는 거야. 꼴랑 들어와서 3개 코드 보면 지쳐서 더 이상 쇼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의 지경까지 이른다는 거죠. G마켓에 몇 개의 상품이 있냐면 굉장히 많은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신규로 등록하는 상품과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상품들은 단품, 신규 판매자니까 상품의 종류가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들을 선보였을 때 얘랑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얘는 많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볼륨감이. 근데 이거를 저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의 폐지는 필요하다. 옵션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거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어떠냐면 1등 판매자가 과연 신규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이 없을까 이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더 이상 기획하거나 상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서 신규 판매자들이 되게 좋은 기획과 뭐 소름 끼치는 뭐 이런 뭐 트렌드, 그리고 고객의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사람들은 이런 상품을 좋아해라고 하는 상품이 제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 없어서 그 힘든 걸 그대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과연 이런 게 맞을까? 과연 이렇게 이제 단품으로 등록한 상품이 더 위에 나오고 막 이럴까? 근데 이거를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건 단품으로 싸우는 게 맞죠. 아닌가요? 제 생각만 그런가? 제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그건 또 맞다라고 보거든요. 공정한 경쟁은 단품이 맞죠. 그 중에 몇 개의 상품이 살아남느냐의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저는 마켓이 만약에 1.0을 폐지할 거다라고 하면 2.0만 갈 거다라고 하면 적어도 포커스나 프리미엄은 삭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게 없어야 돼요. 리스팅 광고가. 그리고 그냥 광고만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상품들을 내가 운영함에 있어서 리스팅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그 부담까지 주고 막 이러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한다. 그건 조금은 저는 좋지 않은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건 기업 마음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점수에 배송 점수, CS 응대 점수, 후기 점수 이런 점수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못할 리가 없어요. 못하면 이상해요. 못하면 그냥 판매하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활동 점수에 요 밑에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광고 구매 점수가 이제 리스팅 광고인 건데, 이거는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포커스 상품 이겁니다. 일반 상품 내가 최초에 등록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등록한 게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포커스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쭉.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광고는 이 상품이 복사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 얘도 똑같아요. 우측으로 넘어오면 상단구자, 모바일에서는 얘네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뭐가 노출되는 거야 라고 하고 몇 구자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자주 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용어가 헷갈리거든요. 어디는 파워라 부르고, 어딘 플러스라 부르고, 어딘 뭐 주목할 만한 상품이라 부르고, 어딘 뭐 프리미엄이라 부르고 막 이래요. 그거는 스스로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단 하나, 근본적으로 생김새는 똑같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거는 저거구나, 저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구나, 나는 여기에다가만 노출을 해야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이 광고는 좋아요, 어느 누군가는 이 광고가 좋아요, 그럼 다 그 광고만 해야죠. 그죠? 그게 또 맞는 대세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광고에 대한 의문점이 붙었다, 물음표가 붙었다라고 하면 스스로가 돈을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클릭이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건데, 광고에서 요즘에 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광고는 하지 마세요. 어느 사이트든 간에 뭔가 광고 돈을 썼는데 이게
피드백을 안 줘. 그러면 그 광고는 그냥 안 하시는 겁니다. 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피드백도 없는데 그런 광고를 합니까? 네. 저는 그건 완전 반대입니다. 잠깐만요. 뭐라고 또 뭐가 하나 올라왔네요. 구매력이 저 광고 영역이나 일반형에서 어느 쪽이 많은지 알 수 있나요? 네, 그 전환에 대한 이야기죠. 그거는 사설 로그 분석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볼 수는 있지만 참고할 만한 지표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거. 오픈셀러인가 그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광고도 종류가 많은데 상위에 갈수록 매출이 높아진다에 동의하시나요? 광고의 상위를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리스팅의 상위를 이야기하시나요? 리스팅의 상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출이 높아지는 건 동의합니다. 그게 무조건 1등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광고는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영역에 1에서 8순위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7, 8등은 사실상 조금 별로고요. 6등 이상에만 있으면 무조건 클릭은 받는다라고 봅니다. 왜냐? 쇼핑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6순위에 있고 1순위에 있는 애보다 썸네일 기가 막히게 했어. 클릭 받아요? 못 받아요? 무조건 받아요. 나머지 게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조건인 거예요. 네. 썸네일 싸움이에요. 광고는 얼마나 보여졌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썸네일 이상하게 해놓고 클릭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상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자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약간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동일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높아진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품이 별론데 광고를 상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들 클릭을 많이 받아서 전환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네. 광고는 꾸준하게 순위권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4등이면 4등을 계속 유지해 이게 아니라 4등, 6등, 4등, 6등은 상관없다라는 게 1등, 5등, 1등, 5등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꾸준하게 노출은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8순위에 있다가 갑자기 11순위로 가면서 저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러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좀 영역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유지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속력이. 그렇게 되면은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썸네일에 글자 쓰면 품질 떨어지나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으신데요.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됐을 때 광고가 종료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냐? 지마켓 옥션에서 그런 사례가 많은가요? 라고 하면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 글자 넣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무슨 글씨를 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책상에선 위반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옥션의 노출 지수도 비슷하죠. 3일간의 입금액과 입금자 수의 기반함, 주문 건수와 매출액,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네, 똑같아요. 그다음에 지마켓의 등급이라고 하는 일반 우수 파워인데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의미 없어. 400점 이상은 누적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예요. 제 신용 점수는 2만 점이 넘어요. 의미 없어요. 이게 쭉 누적되는 거예요. 400점만 넘기면 되는데 구매를 하든 판매를 하든 1점씩 생깁니다. 그 다음에 최근 1개월 신용점수는 한 달 동안에 10건 이상을 팔았네요. 유지점수죠. 10개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시면 됩니다. 추천점수 50% 이하인 상품은 안 파는 게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G마켓의 고객만족 우수란 1000만원 이상의 매출과 300건 이상의 포장이다.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상품은 주문 건수가 떨어질 거고 객단가가 낮은 상품은 주문 건수는 받쳐줄 수 있지만 매출액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두 가지를 다 만족한다라는 조건, 이 정책 자체가 수정돼야 되는데 날려버리거나 이걸 언제쯤 수정할지 약간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이내 배송 처리율 90%, 1일 이내 게시판 응답률, 긴급 메시지 처리를 24시간 내에 처리하시면 90% 이상. 요거는 다 달성할 만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사실은 폐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우수 판매자도 동일한 기준인데 항목별로 배송을 잘한다거나 후기를 잘 받는다거나 CS를 잘한다거나 판매 금액이 높다거나 이런 거를 항목별로는 받을 수 있는 옥션의 시스템, 요렇게 이것도 개선이 될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11번가 장표 왜 따왔냐? 똑같아요. 11번가 랭킹 순으로 처음에 보여지죠? 똑같아요. 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네이버 랭킹순 조금 다르죠? 아까 봤던 거 여기에서 자기네들 맘대로 가중치 수정해가지고 어느 때는 이게 상위 노출, 어느 때는 이게 상위 노출, 어느 때는 이게 상위 노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황당했던 로직 중에 하나, 아니 후기 2개 달고 왜 얘가 1등이지? 라고 하는 그 최신성에 대한 부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제 말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거면 지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면. 그 다음에 네이버의 카탈로그 아까 뭐 가격 비교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했었죠. 그 브랜드의 강화성이 높을수록 가격 비교가 상단에 올라간다. 맞죠? 근데 이 로직 자체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내가 등록한 기준이 스마트스토어 등록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22년 10월이었다. 근데 가격 비교가 오늘 날짜로 생성이 되면은 2023년 3월 오늘 21일인가요? 아무튼 21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등록일이 수정이 되죠. 최신성이 맞아졌어요. 거기에 각 사이트의 가격 비교가 이제 각 사이트 등록해 놓은 게 가격 비교로 싹 묶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후기가 한꺼번에 응집이 빡 되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후기 숫자가 쫙 하고 형성이 되죠. 그럼 아까 전장표에서 봤던 것 중에 자, 여기 있는 최신성,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매 평수, 선호도와 연관도와 상품명 SEO가 한꺼번에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촥 하고 위로 쭉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클릭수와 실적이 유지가 되면 쭉 상위에 있으시는 거고, 만약에 가격 비교가 형성돼서 위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게 막 떨어진다. 이게 막 떨어져. 그때부터는 뭔가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여기에서 물음표 뇌피셜 하나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최저가로 만들어 놨다가 G마켓 옵션을 또 최저가로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좀 해봤더니 갑자기 순위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건 왜 떨어질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힌트는 그런 거죠. 과연 G마켓 옵션에서 구매 숫자 여기 있죠. 판매 실적, 이 실적을 과연 네이버 쇼핑이 트래킹할 수 있을까, 카운팅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지는 대충 이해가 되고 우리는 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가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스스로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을 동일하게 하면 가격 비교가 생성되는데, 인기 원부화가 적용된 카테고리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는 브랜드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는 권한, 상표권자, 브랜드 패키지에 등록한 사람만 가능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판매량이 없거나 조회수도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상품들, 인기 없는 상품들, 이런 애들은 가격 비교 생성 자체가 불가능하더라. 그럼 가격 비교는 왜 얘기해요? 라고 했을 때 상대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팔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관계가 달라서 굳이 내가 저 사이트에 주는 순간 판매량이 떨어지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 카테고리에서는 이쪽 행사가 훨씬 더 구매량이 높아 라고 하면 그쪽에서 행사를 미친 듯이 해갖고 거기서 후기를 발생시키는 게 상위에 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별하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녹색 사이트에는 특별하게 뭔가 없어요. 행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들어서 뭐 브랜드데이 하는데 그거는 브랜드에 등록한 사람들 기준인 거잖아요. 일반 상품들은 그거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라이브 커머스? 그게 진짜 나한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안 할 거니까. 그럼 광고 외에 답 없잖아요. 차라리 타 사이트에서 폭발적인 무언가를 만들어갖고 후기를 만들어 오는 게 순위 유지력에는 더 좋을 수 있다. 그게 상대성이라고요. 그래서 왜 간간히 홈쇼핑을 하는 업체의 상품이 갑자기 1순위에 빡 하고 올라오는 거 후기를 몇 개 갖고 들어와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없다가 홈쇼핑을 한 게 쇼핑 연관 검색어에 막 형성이 되고 우측에 보면 쇼핑 검색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상품이 위로 쫙 하고 올라와. 그거 왜 그래요? 홈쇼핑 대박나서 그래요. 그게 대박나면서 후기가 뭐 현대몰 이런데 뭐 GS 이런 데서 350개 400개씩 탑재하고 갑자기 딱 들어오잖아 시장에. 그러면 걔가 그냥 위로 쭉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과연 후기 때문만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뉴스 기사 내보냈죠.
블로그 막 나가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막 나가죠. 엄마 맘카페들 막 이런 데 막 바이럴 막 해놓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빵 하고 링크 잡고 이런 게 막 터질 거 아니에요. 이 응집력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선호도예요. 검색과 검색이 미친 듯이 일어납니다. 홈쇼핑에서 봤던 사람이 이게 최저가인지 뭔지를 보려고 그 오밤중에 막 자기 스마트폰으로 막 이 상품의 브랜드를 막 엄청 검색해요. 그런 다음에 일반 명사를 또 검색해. 그랬다가 다시 또 그 브랜드명을 막 검색해. 그러면서 이게 진짜 최저가일까를 확인해. 그러면서 홈쇼핑을 보면서 이거 최저가네? 이미 이 활동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이걸 딱 하면서 이미 선호도 끝난 겁니다. 네, 네이버 판에서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 파는 판때기에서는 이 검색과 클릭이라고 하는 행위가 미친 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우리 네이버의 광고 관리 시스템 보지만 거기에 조회수가 몇이로 찍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찍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품은 선호도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홈쇼핑 하느냐, 뭔가 왜 행사 프로모션 하느냐, 우리가 이런 폭발적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와디즈? 약간 번외로 설명하는데, 와디즈는 어떤 형태냐면요, 되게 폐쇄적인데 옛날에 워너데이 혹시 워너데이라는 쇼핑몰을 아시나요? 워너데이? 옛날에 쿠팡, 티몬, 위메프가 반값 이런 거 쿠폰 티켓 파기 전에 전신 소셜에 제일 먼저 태어났던 게 워너데이예요. 그리고 그룹폰이잖아요. 제일 먼저 태어난 게 전신이 워너데이 과천에 있었던 그 아시죠? 걔네들이 이제 사람들을 쫙쫙쫙쫙 모아갖고 얼마 이상 딱 되면은 반값 성공 이런 거잖아요. 그때도 워너데이는 일반 상품은 받지 않았어요. 신규로 되게 아이디어 상품만 받았고, 그래서 저도 했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예전에 위드 CNS인가 거기에서 팔았던 그 왜 컴퓨터 이렇게 밑에 모니터 아래에 막 USB 막 꽂고 막 이거 있잖아요. 네, 저도 그거 행사 쳐갖고 1,400개 팔고 막 그랬어요, 하루에.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갖고 쌓이고 뭐 공동구매 개념인 거죠. 지금은 뭐 그걸 뭐 후원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막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게 형태가 다른 거지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그리고 워너데이 할 때는 무조건 최저가를 지켜야 되고 딴 데는 판매 못하게 했고, 네. 그런 어떤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굴레를 이어져 가는, 그걸 수정 보완한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런 거 행사 이야기가 여기까지였죠. 그죠? 상대성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네이버 쇼핑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 카테고리는 이런 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구매력과 그 다음에 이 유지력을 지킬 수 있는 후기의 누적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게 훨씬 더 맞고요. 그죠? 광고의 시장이 아닌 것 같아. 광고를 해도 뭔가 이상해. 그냥 이건 물류를 태워야 될 것 같아. 뭐 스마일 배송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판매량을 높이고 후기를 누적시켜서 남들보다 내 경쟁사보다 뭔가는 하나 더 수치가 늘어나야 내가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를 스스로가 인지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일반 상품으로 거의 다 시작을 하죠. 그리고 CPC 또는 CPP라고 하는 광고를 합니다. 광고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부터 하실 텐데 이렇게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일정 기간 판매 건수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아까 뭐가 돼 있었죠? 3일에서 7일간의 입금자 및 금액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게 판매 건수가 유지가 되면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 구매 점수죠. 그죠? 그래서 영역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순위를 확인하세요. 몇 순위가 나왔나. 그럼 내가 광고를 더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대. 아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광고를 좀 더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순위는 또 몇 순위까지 뛸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거를 쭉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 대비 광고비 대비 이익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개념을 스스로가 파악하셔야 된다. 카테고리에 등록해놓고 검색어 만들어놓고 가격 비교가 형성이 되면 크롤링 돼서 네이버에서 보여집니다. 쇼핑이죠. 그죠? 이런 행위의 한 굴레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고객이 검색해서 나를 발견하고 광고 행사하고 있는 상품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쇼핑과 가격 비교해서 내 상품을 비교하고 내가 써놓은 이미지가 게시글을 보면서 블로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온오프해서 비교를 하고요. 다시 검색어를 바꿔서 똑같은 행위하게 똑같은 행위 검색어를 또 바꿔서 똑같은 행위 이 굴레를 계속해서 돌아다닌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이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1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조건을 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1시간 정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나는 네이밍되고
브랜딩이 되더라.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 그리고 조금은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좀 매너리즘 올 때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니까 그거를 유지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지금은 내가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늘 얘기하지만 신규로 런칭을 할 때 그때 봤던 시각과 시간이 지나서의 시각, 딱 한 시즌만 지나도 많이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내가 그거 못 보고서 그냥 나는 원래 처음 모습 그대로 있으면 이 시기에 매출이 감소합니다. 왜? 선호도가 떨어졌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전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클릭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유지력을 지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고객 더 많이 만나야 되고요. 그죠? 고객 피드백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게 공급처랑 이야기하고 또 다른 시장을 보면서 이 상품을 조금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된 또 공장이 있는지를 또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버전 2, 라인업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기존 거 삭제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물어요. 기존 거 없애버리고 얘만 해요? 아니에요. 기존 거 하면서 얘도 하셔야죠. 얘 때문에 얘가 잘 크거든요. 두 개를 잘 크면 약 1.8배, 1.5에서 1.8배 정도의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고, 거기에서 또 하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3배 성장인 겁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하시고 했다라고 하면 5년? 기본? 빠르게 가시는 분들이 한 3년? 그 정도가 걸리죠. 그렇게 해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 라인업도 좋아졌고, 거기에 액세서리는 뭐 마진 안 봐도 되니까 그냥 가져와서 사은품으로 막 껴갖고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군집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동안 내가 그 안에서 마케팅 하려고 쌓아놨던 자산이나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더 단단한 내가 되는 거일 뿐인 거지, 이 한순간에 내가 뭔가에 하나만 딱 보고서 이걸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스스로가 인정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저는 신규 판매자라 그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퀴즈를 낼 동안 궁금하신 거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퀴즈입니다. 네. 짠짠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를 낼 동안 좋아요를 넣었습니까? 지금 빨리 누르세요. 근데 몇 명 보는데요? 충격적이군요. 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에 드신 분만 누르세요. 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억지로 누르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누르지 마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에. 네. 퀴즈를 낼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정답을 맞히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한 5번째, 오케이, 5번째 정답을 맞추신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정답을 맞추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처음이란 나는 신규라서 처음 맞췄어요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맞춘 사람 한 분, 그리고 5번째 맞추신 분 한 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오래되신 분들은 5번째에 걸리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런 제한도 걸지 않겠습니다. 배운 사람이 더 잘 가져가야지, 오래된 사람이 더 잘 가져가야 돼. 네, 적극적으로 임해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러면 안 돼. 딴 장표로 바꿔놓고 오케이. 뒤에 마치 정답이 나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퀴즈 나갑니다. 광고 구매 점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스팅에 있었죠? 그죠? 네. 1번 키워드 광고, 2번 카테고리 광고, 3등 리스팅 광고, 4번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 미치겠다. 진짜 오늘 이러면 안 되잖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아니 뭐 질문이 퀴즈가 이상해? 전지현 씨 GHC 당첨. 전지현 씨 GHC 당첨. 1번. 다섯 번째가 없죠? 유니스님 죄송한데 넘어갈게요. 근데 맞힌 사람이 2명밖에 없네. 유니스님 드려야겠네. 전지현 씨 GHC 이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유니스님 이렇게 나머지 다 틀렸어. 뭐 왜 4번을 누른 거야 다들? 광고 구매 점수란 무엇을 그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리스팅을 형성하는 상위 노출 기준에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 그 다음에 서비스 금액, 그 서비스 점수, 세 번째 광고 구매 점수랑 그 다음에 구매 혜택이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네 번째가 검색 정확도였잖아. 그러면 거기서 광고 구매 점수란 뭘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키워드 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한 리스팅 광고를 적용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여기에 요렇게 네, 적어놨기 때문에 네. 답은 3번. 네, 채팅창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5등 순위도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 전지현 씨 GHC 이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니스님 이렇게 두 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안 맞추신 거잖아요, 그죠? 그 새로 오신 분들 그 가져가시라고. 진짜 너무 착해. 아니 진짜 너무 착해. 솔직히. 진짜 이렇게 천사 같냐? 오래되신 분들 이렇게 천사 같다니까. 마음 한켠으로 참 훌륭하신 분들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벅차오릅니다. 벅차올라. 못 맞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은 못 맞춰서 제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게 아니라 감동했어. 사실은 지금. 네. 이번 강의안이 업로드가 돼 있죠? 그 링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장표에 있었던 마인드맵 빼고는 다 있을 겁니다. 네, 마인드맵은 오늘 그려봤어요. 누가 자꾸 마인드맵 프로그램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없냐고 찾아보다가 아이폰에 있는데 그러고 막 혼자 만지다가 솔직히 이거 강의 시작 전에 그 방송 시작 전 1시간 전에 이런 게 있네? 하고서 막 스스로 막 이걸 막 기능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완성이 된 거야. 이거 복사가 되고, 야, 선도 종류가 3개야? 도형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스스로 막 이렇게 하다가, PDF로 꺼내지기도 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포토샵에 불러다 이미지로 저장해갖고, 그냥 사람들은 왜 상위 노출을 할까에 대한 스스로 궁금증을 물음표를 보면서 쫓아가다가 1시간 만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1차원적으로 이게 더 뭐가 있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게, 궁금해서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게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면은 상위 노출은 뭐다라고 이렇게 네, 정답을 내려놓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마칠까요? 네. 목요일 2시죠? 다음이 캡처 저장. 오케이. 다시 해드려요? 네. 캡처 저장. 이건 뭐 해보면 뭐예요? 스스로가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상위 노출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신규 판매자일수록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이 안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다야. 진짜로. 그 고객이 안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되게 자극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되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근데 대신에 많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품을 왜 하려고 할까에 대한 물음표를 쫓아가다 보면 고객이 보이거든요. 그때 만나면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렇게 와요. 그냥 와 해야겠는데? 이거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때 아이템을 시작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면 일반적이잖아요. 약간 뭐 속옷이 다 속옷이지 거기에서 차별점을 주려면은 사람들은 어떤 속옷을 입을까인 건데 그 제가 부산의 속옷 사장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 건 모달이야. 근데 솔직히 더워.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착용감 너무 좋고 너무 부드러워요. 테라우드라고 하는 남자 속옷인데 팬티인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이거는 내가 괜히 업체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좋아서 땀 흡수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데 조금 두께감이 있어서 제가 그 왜 모그람이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 팬티를 입어봤는데 착용감이 너무 별론데 너무 매끌매끌하고 시원해. 또 이 장점은 또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막 이게 어떤 거를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때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른데 서로가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팬티는 이래야 돼. 팬티는 이래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 떠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가적으로 그리고 뭐 제작하는 기준 그리고 뭐 받아서 할 수 있는 기준 뭐 등등등이 맞따라가면은 그쪽 방향성으로 가는 거죠. 뭐가 좋냐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객이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다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네, 그걸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네, 될 확률이 높죠. 대신에 이제 공급처 찾는 게 아주 힘들죠. 네. 그런 것들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공급처 찾는 거 그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뭐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네. 그건 안 되고 저도 어딘가에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까칠하면 안 되니까 네. 사연을 모집합니다. 네. 이쪽으로 어떤 사연이든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됩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링크는 남겨드릴 거고요. 끝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